북한 미녀응원단, 그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이미지는 언제나 완벽한 미소, 똑같은 동작, 그리고 사람을 홀리는 듯한 통일된 아름다움이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냉혹한 규율과 공포, 그리고 체제의 철저한 계산이 숨겨져 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그들의 미소, 그건 진심일까? 아니면 생존을 위한 연기일까? 이야기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아시안게임이 열리던 해 전 세계의 관심이 남북 관계에 쏠려 있던 시기였다. 북한은 특별한 사절단을 파견했다. 바로 김정일이 직접 선발했다는 미녀응원단이었다. 그들은 통일 깃발을 흔들며 남한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의 이면에는 철저히 계산된 이미지 전략이 숨어 있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미녀응원단을 선전무기로 활용해왔다. 외부 세계에 북한이 밝고 세련된 국가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일종의 심리전이었다. 응원단에 선발되기 위해선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신체 조건, 피부, 학력, 가문,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충성심까지 단순한 미모로는 절대 뽑히지 않았다. 김일성대나 평양음악무용대 출신, 당 간부 자녀, 군 엘리트 가문 출신들이 많았다. 이들은 일종의 국가대표 미녀였던 셈이다. 선발 이후엔 혹독한 훈련이 이어졌다. 몇 달간 합숙하며 미소 연습, 걸음걸이, 머리 각도, 시선 처리까지 똑같이 맞춰야 했다. 누구 하나 삐끗하면 전체가 다시 연습해야 했고 표정 하나 잘못 지어도 사상 검열을 받았다. 그들의 표정은 자유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그들이 해외에 나가는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감시 대상이었다. 핸드폰은 당연히 없고 숙소의 창문은 밖이 보이지 않게 가려졌다. 외부와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됐다. 응원단원 10명당 보위부 요원이 1명씩 붙어 행동을 감시했다. 밥을 먹을 때도 잘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순간까지 시선은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들은 자신들이 국가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웃음을 멈추면 체제가 흔들린다고 믿게 만드는 공포의 교육 속에서 살아왔다. 실제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한 응원단원이 경기장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관중석에 김정일의 사진이 비에 젖는 걸 본 것이다. 그는 곧 현장에서 사라졌고 이후 그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초상화가 훼손되는 것을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 그에게 내려졌을 처벌이 어떠했을지는 상상에 맡겨야 할 일이다. 북한 응원단이 해외에서 절대 찍히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체면 때문이 아니다. 첫째, 그들의 표정 뒤에 감춰진 진짜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다. 해외에 나가면 자유로운 사람들의 표정을 보게 되고 자신들이 살아온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된다. 만약 그런 순간이 카메라에 담긴다면 북한 체제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응원단원 대부분이 권력층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 하나가 상부의 책임으로 번질 수 있다. 셋째, 만약 응원단원이 탈북이라도 시도하면 이는 김정은 정권의 선전 실패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 공연 도중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례도 있다. 2016년 북한 모란봉악단이 중국 베이징 공연을 하루 전날 전격 취소한 사건이 있었다. 겉으로는 기술적 문제라고 했지만 내부에서는 단원 중 일부가 탈북을 모의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후 그 단원들은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녀응원단 역시 마찬가지다. 해외에서 잠깐이라도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 그들 중 일부는 흔들린다. 하지만 그 흔들림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통제되고 기록된다. 응원단원들의 숙소에는 도청 장치가 설치돼 있고 외국인과 눈을 마주친 순간도 보고해야 한다. 심지어 그들이 한국 방송에 비춰질 때는 북한 내부 검열을 거친 영상만이 다시 평양에 전달된다.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모습을 직접 보는 일은 거의 없다. 응원단은 대외 선전용이다. 내부에선 오히려 금기시된다. 응원단 출신들은 귀국 후에도 감시 속에 산다. 일반 사회로 복귀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당 기관이나 선전부 혹은 예술단체로 배치된다. 결혼 상대도 국가가 정해준다. 그들이 해외에서 본 자유의 풍경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사상오염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하다. 가족까지 함께 조사를 받거나 지방으로 추방되기도 한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응원단은 존재한다. 2018년 평창올림픽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그들을 봤다. 붉은 코트를 입고 완벽히 맞춰진 박수와 노래를 보여주는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남한에 온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의 행동은 철저히 계산돼 있었다. 한 발자국도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취재진이 다가오면 뒤돌거나 미소로만 답했다. 누가 봐도 우린 자유롭지 않아요 라는 신호였지만 그 미소 뒤의 의미를 읽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였다. 북한은 밝고 행복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남기고 돌아가는 것. 하지만 실제 그들은 돌아간 뒤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 일부는 김정은 앞에서 성과 보고회를 했고 일부는 비공식적으로 사상 검증을 받았다. 한국 언론 보도나 인터넷 댓글 중 북한 체제를 비판한 내용을 봤는지, 남한 사람과 대화를 했는지, 심지어 눈빛 교환까지 조사받았다. 해외에서 찍힌 그들의 사진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만약 그 사진 속에서 응원단원이 규정에 어긋나는 표정을 짓거나 외국인과 가까이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 그건 곧 처벌로 이어진다. 과거 한 일본 언론이 북한 응원단의 개인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가 이후 북한 측이 외교 경로로 항의한 적도 있다.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그 사진 속 단원이 처벌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에서 미녀 응원단은 단순한 여성 그룹이 아니라 정치 도구다. 그들의 존재 목적은 미소로 체제를 포장하는 것이다. 북한은 늘 내부의 현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 굶주림, 통제, 불만 대신 화려한 미소를 보여주면 외부 세계는 잠시 속는다.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네라는 착각을 유도한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다. 하지만 그들이 겪는 인간적 고통은 상상 이상이다. 응원단 출신 탈북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웃음 연습을 하루 10시간 이상 했다. 진짜로 웃는 게 아니라 명령받은 각도와 치아 노출 비율에 맞게 웃는 법이었다. 미소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사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당했다. 또 다른 증언에선 해외에 나가면 호텔 창문이 봉인되어 있고 외국 방송은 전부 차단됐다. 실수하면 가족이 위험하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고 말했다. 응원단은 외부의 빛을 보는 순간 동시에 그 빛을 두려워하게 된다. 자유를 받지만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는다. 체제에 대한 충성심과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공포. 결국 그들은 웃는 얼굴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눈물이 있다. 우리가 TV 화면에서 보는 완벽한 조화, 그것은 오랜 세뇌와 공포의 산물이다. 응원단은 북한의 문화전사로 불린다. 그들의 무기는 총이 아니라 미소다. 하지만 그 미소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만약 그들 중 누군가가 해외에서 자유를 향해 한 발짝만 내딛는다면 남은 가족들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달아날 수 없다. 자유를 보고도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북한 미녀 응원단의 운명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들은 왜 그렇게 똑같이 행동할까? 하지만 그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언어다. 똑같이 웃고 똑같이 움직이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다. 조금이라도 다르게 행동하면 체제에 대한 의심이 된다. 그리고 북한에서 의심은 곧 죄다. 응원단의 실제 활동은 응원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과 대외 이미지 관리 역할도 포함된다. 남한이나 해외 인사들의 반응을 기록해 보고하고 현지 분위기를 분석하는 것도 그들의 임무 중 하나다. 외교관이자 배우이자 감시 대상인 셈이다. 그런 이중적 위치는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평양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들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일부는 평양음악무용대 등으로 복귀하지만 일부는 정치적 신뢰를 잃고 지방 공장이나 농장으로 내려간다. 겉으론 조용히 사라진 듯하지만 사실상 내부 숙청의 일환이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응원단 출신 중 일부는 이후 권력층의 개인 파티나 행사에 동원되기도 한다. 겉으로는 영광이지만 실상은 감시하의 생활이다. 그들이 다시 해외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다. 모든 해외 활동은 보위부가 철저히 통제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심지어 응원단의 개인 일기도 국가에 제출된다. 김정은 정권은 외부 세계의 시선을 신경 쓴다. 그래서 응원단의 이미지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 그 완벽함은 인위적이다.
하지만 그 인위적 미소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매료된다. 북한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한다. 인간은 진심보다 연출된 감정에 더 쉽게 속는다. 그것이 심리전의 본질이다. 해외에서 응원단이 절대 찍히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비밀주의가 아니라 체제가 만든 허상과 현실의 괴리가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자유의 공기 속에서 미소가 흔들리는 한 장면만 잡혀도 그건 북한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이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감시받는다. 항상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웃는다. 그리고 그 시선이 사라지는 순간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어쩌면 그 얼굴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얼룩져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북한 미녀응원단의 실체는 화려한 미소 속에 감춰진 공포의 체계다. 그들은 자신이 무대 위에서 빛나야 하는 이유를 안다. 그 빛이 사라지는 순간 어둠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유를 본 적이 있지만 자유를 가질 수 없었다. 그들이 웃을 때마다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른다. 우린 괜찮아 보여야 해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